안녕하세요, 룸머킴입니다. 오늘은 파라곤 보드 최적화 원리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자신만의 최적화된 파라곤 보드를 만들고 싶은 그런 유저분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자신의 캐릭터에 딱 맞는 최적화된 파라곤 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디아블로4에는 많은 메타 빌드가 존재해요. 그 수만큼 다양한 형태의 파라곤 보드가 존재하는데요. 흔히 메타 빌드라고 언급되는 파라곤 보드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파라곤 보드 최적화 원리로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요. 전설 노드와 문양의 선택, 보드와 문양의 적합성 판단, 효과적인 보드 연결, 보드 순서 결정입니다. 전설 노드와 문양의 선택. 파라곤 보드는 빌드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빌드가 악몽 던전 상위 단계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공격력이 부족하다면 공격력과 관련된 노드를 선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파라곤 보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설계한 빌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전설 로드와 희귀 문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피세도 강령을 키우고 있는데 피세도 강령의 경우에는 제압딜을 활용하니까 전설 로드 피바다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전설 로드를 찍기 위해 이 전체 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보드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내가 어떤 전설 로드를 필요로 하느냐, 이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드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보드에는 하나의 전설 로드와 하나의 문양 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보드에는 하나의 전설 로드와 하나의 문양 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문양 홈에는 우리가 원하는 문양을 새겨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교체도 가능합니다. 교체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떤 보드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알았죠? 내가 필요로 하는 전설 노드 혹은 희귀 노드가 있는 그런 보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파라곤 보드를 통해서 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설 로드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 문양 홈에 들어가는 문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양 홈에 정수라는 희귀 문양을 끼워 넣으면 보이시죠? 핵심 기술의 극대화 피해가 플러스 63.4%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그래서 이 보드에 있는 단 하나의 이 문양 홈에 어떤 문양을 집어 넣는지도 파라곤 보드를 최적화하는데 엄청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양 홈에 어떤 문양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드와 문양의 적합성 판단. 희귀 문양은 보드에 있는 문양 홈에 끼울 수 있으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범위 내에 민첩을 5 구매할 때마다 핵심 기술로 주는 극대화 피해가 증가합니다. 즉, 이 희귀 문양을 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범위가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 내에서 민첩을 구매할 때마다 이 뜻은 이 범위 내에 있는 이 민첩 노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민첩 노드를 내가 찍을 때마다 극대화 피해가 9.9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메타 빌드에서 선호하는 희귀 문양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위 내의 능력치 5를 구매할 때마다 뭐 세부 능력치들 있잖아요. 극대화 피해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취약 피해가 증가한다거나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핵심 기술의 극대화 피해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효과를 갖는 희귀 문양을 선호해요. 이것은 대부분의 메타 빌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좋다는 거죠. 범위 내에서 뭐 특정 능력치를 구매할 때마다 특정
세부 능력치인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그런 문양이 좋다.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희귀 문양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의 능력치, 이게 문양홈 주변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보드를 선택하는 것이 파라곤 보드를 최적화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얘가 민첩을 5 구매할 때마다 핵심 기술로 주는 극대화 피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양에 의해서 형성된 이 범위 내에 이 민첩을 올려주는 노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귀 문양의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희귀 문양이 이 보드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판단하는 근거는 옵션을 봤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노드가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그거에 달려 있는 거죠. 즉 민첩을 올려주는 노드가 이 문양홈 주변에 많이 몰려 있으면 이 문양홈 자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민첩을 구매할 때마다 핵심 기술로 주는 피해가 증가한다. 이런 희귀 문양이나 혹은 이런 민첩을 5 구매할 때마다 근접거리에 있는 대상에게 주는 피해가 7.5 증가한다. 요런 문양, 민첩으로 인해서 효율이 좋아지는 희귀 문양이 어울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양 홈이 있다고 아무 문양이나 끼는 게 아니라 다른 메타 빌드들 살펴봐도 이 문양 홈 위치에 지능이 많다거나 민첩이 많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그런 능력치가 많다면 그 능력치랑 관련된 희귀 문양을 끼게 되는 거죠. 그래야 효율적이고 최적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양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악몽 던전 클리어하면은 문양을 레벨업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희귀 문양이 지금 이거 골렘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 레벨 1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범위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레벨 15부터 이렇게 범위가 한 칸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악몽 던전을 열심히 돌면서 이 희귀 문양을 레벨업 시키는 거죠. 어찌됐건 결국 보드와 희귀 문양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보드에 있는 문양 홈 주변의 능력치, 즉 힘, 지능, 민첩, 의지가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파라곤 보드 시뮬레이터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힘, 민첩, 지능, 의지 이렇게 능력치가 써 있죠. 이 능력치가 여기 쓰여 있는 수치가 의미하는 건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범위 내에 능력치들이 이렇게 분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위 내에 능력치들을 합해보면 힘이 10이 나오고 민첩이 39가 나오고 지능이 70이 나오고 의지가 39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드만 봤을 때 여기는 지능과 관련된 문양을 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쓰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드들도 이 시뮬레이터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힘 15, 민첩 34, 지능 55, 의지 54 이렇게 써 있죠.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능력치가 힘이 15개가 여기 있고 그리고 민첩이 34가 있고 지능이 55, 의지가 54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양은 어떤 걸 껴야 될까요? 지능이나 의지랑 관련된 문양을 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지와 관련된 문양을 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드 내에 문양홈이 하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문양홈을 최적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여기에 어떤 문양을 넣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효과적인 보드 연결. 보드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보드로 넘어가기 위한 필요한 노드 수는 기억자 형태로 구성할 때 가장 적게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메타 빌드들 파라곤 보드를 다 분석해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드 하나당 문양 홈이 하나인 것을 생각해보면 더 많은 보드를 연결해야 강력한 문양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자 형태 혹은 니은자 형태로 보드를 연결해서 나가는 게 정복자 포인트를 아끼면서 더 많은 문양 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메타 빌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꾸불꾸불 기역자,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는 웬만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이렇게 꺾어 나가면서 연결하는 게 정복자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메타 빌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정복자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빌드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유명한 빌드들을 파라곤 보드 살펴보면 시작 보드를 포함해서 최소한 보드를 5개 이상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양을 최소한 5개 이상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든 이 빌드가 최적의 파라곤 보드 효율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최소한 문양 5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앞서 보신 것처럼 문양 하나에 능력치 차이가 이 정도로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5개 쓰는 빌드랑 4개 쓰는 빌드랑 어느 게 강하겠어요? 요런 거 5개 쓰는 빌드가 훨씬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곤 보드를 최적화해서 운영하려면 최소한 문양홈 5개는 써야 된다. 이 마음으로 보드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드의 순서 결정. 자신이 만든 빌드에 필요한 보드가 4가지라면 어떤 보드부터 시작해 나갈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드를 찍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복자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캐릭터가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필요한 옵션이 있는데 그 보드를 후반에 연결하면 캐릭터 육성 과정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능한 당장 필요한 보드와 희귀 문양을 우선적으로 일단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가서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파라곤 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피세도 강령의 파라곤 보드인데요. 처음에는 이 흡혈귀 문양을 먼저 껴줬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보강을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좀 쉽게 얻기 위해서 이 보강을 쉽게 얻게 도와주는 그런 문양을 처음에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 보드로는 이 피는 피를 낳는다 이 보드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레벨업 하면서 제압 데미지를 올려주는 희귀 노드, 매직 노드들을 찍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 과정에서 이렇게 능력치들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보드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능력치 효과를 받고 그 다음 여기 전설 로드까지 찍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악몽 던전 단계를 올려가면서 방어력이 부족할 때는 여기 문양 홈을 피해 감소, 추가 보너스를 피해 감소로 주는 것을 끼므로써 이제 생존력을 더하거나 아니면 이후에는 데미지를 올려주는 문양으로 바꿈으로써 딜을 챙기는 등 유동적으로 변화를 시켜줬어요. 이렇듯 보드를 구성할 때 어차피 내가 이렇게 4개의 보드를 사용할 건데 어떤 보드가 앞에 와 주는 게 육성에 더 유리한지 그걸 고려하면서 이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드를 다 연결하고 나서는 세부적인 부분을 가다듬을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육식주의자 보드는 지능이 굉장히 모여 있어요. 이 문양홈 주변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지능과 관련된 희귀 문양을 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이 지금 최종적으로 정복자 포인트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지능을 좀 못 찍고 흘려버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듬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문양이 후반부에 배치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양을 빼고 흡혈귀 문양, 이 흡혈귀 문양은 초반에 보강 획득을 위해서 했던 문양이죠. 근데 그거를 차라리 이렇게 후반 보드로 옮기고 여기 시작 보드를 보면 시작 보드가 여기도 문양홈 주변에 지능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라리 이거를 넣고 이렇게 지능을 잔뜩 찍어주고 요 흡혈귀 문양은 뒤로 빼고 흡혈귀 문양 특징이 마법 노드에 144% 보너스를 부여하는 거니까 요거 여기 있는 정의 모백에 추가 데미지를 주는 이 마법 노드들 아니면 이 저항 노드들 효과를 받도록 구성해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갔을 때는 문양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정해 가면서 다듬어 주면 거기서 정복자 포인트를 또 아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해 나가는 거죠. 자, 주류 메타 빌드에 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라곤 보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 강령술사뿐만 아니라 뭐 야만, 도적 이렇게 메타 빌드들이라고 불리우는 빌드에 파라곤 보드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파라곤 보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른 직업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종의 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리대로 파라곤 보드를 구성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빌드에 어울리는 파라곤 보드를 만들고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혹시 아나요? 여러분이 만든 빌드가 메타 빌드가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본 영상이 많은 유저분들이 더 자유롭고 개성 있게 게임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